2022 신년 특집 대담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김병수 울릉군수와 함께 울릉군의 올해 사업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연초 바쁘실 텐데 인터뷰 응해 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먼저 군민과 또 출향인 분들께 새해 인사부터 전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울릉 군민 여러분, 그리고 출향인 여러분, 활기찬 검은 호랑이에 의해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아쉬웠던 일들은 다 날려버리시고 새해에는 바라는 일들이 활기차게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항상 행복한 평화가 있으시길 바라고 올해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군수님 지난해도 코로나가 2년째 이어지면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어떠셨나요? 예, 2020년도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관광객이 그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고 관광 산업을 핵심으로 하는 울릉군으로서는 예전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훼손된 평범한 일상을 복구해 나가는 한 해였기도 했습니다. 네,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관광 트렌드는 단체 관광 위주에서 개인 관광 위주로 변화가 되었고 해외 여행을 하기 힘들어지자 신혼 여행을 울릉도로 오는 등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관광 수요가 생겼습니다. 변화된 관광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관광 상품을 출시함과 동시에 기존의 관광 시설을 정비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잡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대형 전천후 크루즈선이 취항하면서 좀 더 많은 관광객분들이 일정 걱정 없이 편안하게 울릉도 독도로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섬지역 특성과 관광산업의 중요성으로 인해 외부와의 교통은 섬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더욱 체감이 되는 변화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한 변화를 수용하고 기회를 잡아 나가면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그 이전 해보다 울릉도에 약 10만 명 이상 더 방문해 주셨습니다. 올해도 더욱 노력하여 더 활기찬 울릉군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울릉군의 핵심 산업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 산업인데 때문에 어느 정책보다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구체적인 사업이나 또 정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저희 울릉군은 핵심 비전은 세계적인 친환경 생태 관광섬 조성입니다. 꿈이 있는 친환경섬 건설이라는 군정 목표를 가지고 자연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해담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담길 조성 사업은 2022년까지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길이 약 40km, 총 8가지 코스로 구성된 걷는길 개발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내륙 및 해안 경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코스로 이어져서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생태 관광 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의 다양한 관광 상품 및 홍보를 진행 중입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이전 단체 관광이 주를 이루던 모습과 달리 커플, 신혼부부를 비롯한 가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 관광객 위주의 관광으로 트렌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한 다양한 관광 상품과 함께 울릉의 숨겨진 자연 관광을 활용한 울릉 힐링 로드 등 시대 흐름에 맞는 관광 프로그램과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앞서도 대형 크루즈선 취항 말씀 주셨는데 울릉 크루즈가 취항을 하면서 그 주민 편의성이 또 좋아지고 또 교통 불편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광 편의가 상당히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철 기상 악화로 관광객분들의 방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멀미와 결항 해소에 많은 관광객분들이 울릉도를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덕분에 매년 12월에는 볼 수 없었던 관광버스가 지금은 어느 정도 다니고 있고 닫혀있던 식당과 상가는 생기가 도는 모습입니다. 또한 해상 이동권이 사계절 내내 확보되면서 주민들의 이동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 해상 이동권이 더욱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교통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울릉 일주도로가 완전 개통되고 또 사동항 2단계 공사는 준공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울릉구민이 염원하던 1963년 울릉군 종합발전 계획 이후 군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일주도로가 55년 만에 2019년에 완전 개통되었습니다. 현재 일주도로 확포장 공사가 전 구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기에 앞으로 좀 더 쾌척하고 안전한 도로를 통해 주민분들과 관광객분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사동항 2단계 공사는 지난해 완공이 되었고 사동항 3단계 건설 공사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동항 3단계 건설 공사 사업은 한동의 해상 관광의 중심지인 울릉의 수려한 해안 경관과 크루즈 관광 산업이 발달한 주변국의 지경학적 여건을 고려해서 크루즈 관광에 필요한 전용 부두와 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2025년에 울릉공항까지 개항된다면 도로, 항만, 공항을 통해 쾌척한 교통 환경을 가진 천혜적인 울릉군이 될 것입니다. 네. 울릉공항은 2025년 개항이 목표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공항 건설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어떻습니까? 예, 울릉공항 건설 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첫 삽을 뜬 이후 현 시점에서 공정률 1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건설을 위한 부가적인 공사들도 원활히 추진 중입니다. 우선 일주도로 우회도로인 사동 터널 공사는 올해 포장 및 부대 공사를 완료하고 5월 중 개통할 예정입니다. 터널 개통 후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됩니다. 울릉공항이 해안가에 건설되기 때문에 제방 안쪽에서 파도 등을 막기 위해서는 호안이라는 구조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호안 공사를 위한 K선을 지난해 8월 포항 신항에서 제작에 착수해서 올해 4월부터 울릉으로 운송을 시작합니다. 네, 교수님 케이슨이 뭔가요? 케이슨? K선은 파도를 막기 위한 그 구조물입니다. 아, 네.
예정대로 울릉공항이 건설된다면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걸리는 이동 시간이 현재 한 7시간에서 1시간 정도로 줄어들고 줄어들므로 인해서 연간 440억 원 정도의 교통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성 개선으로 관광객 100만 시대를 기대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부차적인 경제적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더 많은 관광객분들과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공항 완공 이후의 핵심 과제라고 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주도로, 사동항, 울릉공항 건설을 중심으로 경제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면서 대중교통과 주차장 등 도서 내부의 교통 편의 시설을 증진하겠습니다. 네. 또한 복합 커뮤니센터와 같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섬 내부 정주 인원에 대비한 시설 확충과 정주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여 새로운 공항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우리 군의 주요 농산물은 미역치, 부지깽이, 삼나물, 삼고비, 명이 등 산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수확해서 생채나물, 데친나물, 건조나물이나 절임식품으로 상품화하여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비 트렌드와 구매 욕구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농작물 시험 재배 및 유망 작목 발굴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백향가를 비롯한 아열대 작물을 선제적으로 시험 재배 후 재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며 2025년 항공시대를 대비하여 우리 군의 주요 소득 작물인 울릉 산마늘을 조기에 생산 및 출하하여 새 소득원 창출을 하기 위한 시험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조직된 슬루푸드 울릉군 지부를 연합하여 슬루푸드 육성 지원 사업, 지역 특화 식품 개발 활성화 시범 사업으로 명이 물김치, 약소 떡갈비, 방어 스테이크 등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울릉도 나물 음식 문화를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모범 사례에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울릉도 생태 음식 문화 관련 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완료하였고 올해부터 정기적으로 교육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교수님. 예, 울릉도 하면 떠오르는 게 오징어와 호박엿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예, 오징어를 군어로 지정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요즘 어획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그 오징어 어획 양은 작년에 비해 한 50% 감소했습니다. 네. 기후 변화와 오징어 남획에 따른 오징어 수 감소가 어획량 감소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가까운 바다의 수온이 꾸준히 상승해서 오징어들이 따뜻한 수온을 좋아하는 난류성 어종임에도 불구하고 산란에 적합한 환경을 찾기 위해 비교적 수온이 낮은 북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오징어 어장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또한 중국 어선들의 오징어 삭스리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울릉군 차원에서는 장단기적인 대응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해주셔야만 어민들의 피해가 적을 것입니다. 우선 장기적으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 주변 수역 외국 어선 조업에 따른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조업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거나 북한과의 어업 협정은 불가능한 사항이므로 남북 대치 등의 정세 변화에 따라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및 손실 보전을 하는 방향으로 남북 협력 지원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오징어 수매 비축 사업을 확대하고 오징어 체납기 업종 영어자금 이자율 인하, 영근의 체납기 어선 기간 및 장비 지원 등 어업인들의 원활한 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대책들을 시행하여 중국 어선 조업 피해를 감소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울릉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 의료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산모가 발생하거나 또 위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헬기로 육지로 이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예. 열악한 의료 환경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울릉군민 의료복지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울릉군 보건의료원의 진료 환경 개선과 위중증 환자의 대형 병원과의 연계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먼저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해서 농어촌 의료 개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국도비 지원 건의를 통해서 CT, 초음파 진단기, 임상병리 장비와 환자 관찰 장비 등 의료 장비를 적기에 신형 장비로 교체 보강하여 장비 노후로 인한 의료 환경 저하를 방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서지역 특성상 위중증 환자를 위한 상급 의료기관과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현재 응급 환자의 경우 119 소방 헬기와 해양경찰 헬기, 해양경찰 경비정을 협조받아 이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조 체제가 더욱 공고히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울릉도와 육지를 빠르고 편하게 왕래할 수 있는 공모선의 취항과 울릉공항의 준공으로 항공기가 취항하게 되면 주민 왕래는 물론 환자들의 이송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문 그 의료 인력의 수급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의료원 진료의사는 공중보건의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매년 배출되는 공중보건의사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의 주요 진료 과목 전문의가 미배치되는 등 주민들의 진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질 높은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진료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 있는 내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해서 보건의료원의 진료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문제 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독도 관련 사업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예,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 어느 방면으로 보나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가 분명한 독도의 영유권 강화를 위해서 울릉군은 독도 주민 숙소를 관리하고 독도 관리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지정 문화재인 독도의 역사, 문화,
생태적 가치를 후손들에게 보존하기 위해 서도 통행을 보수 정비 사업, 외래 생물 실태 조사 등 모니터링 학술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해 전쟁기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단서가 될 독도의 지속적인 주권 수호를 위해 독도 비즈니스 센터를 올해 완공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독도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독도 실시간 영상 제공과 더불어 독도 명예 주민증 발급 코너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독도에 한번 들으셔서 대한민국 국토의 자부심인 독도의 주민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그 독도 명예증 발급 대상에 뭐 제한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독도를 다녀오시면은 독도 명예 주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울릉도의 천혜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기 위한 환경 사업들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울릉도는 세계적인 자연유산 가치를 인정받아 독도 지역과 함께 지난 2012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운영 10주년을 맞이한 국가지질공원 운영 사업은 울릉도 독도의 우수한 경관과 소중한 지질유산을 보존하며 이를 관광과 교육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사업입니다. 또한 뛰어난 자연 환경에 부합하는 친환경적인 생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 폐기물 배출 시설인 크린하우스를 확대 설치하면서 울릉도 비경을 담은 전자 가림막을 도입하여 폐기물 배출 장소가 혐오 시설이 아닌 울릉군 홍보 시설로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주민 및 관광객의 호응도 굉장히 높습니다. 내년에는 20여 개의 크린하우스에 가림막을 추가 설치하는 등 이와 같은 시설을 더욱 확대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네, 울릉도의 인구가 현재 9천 명대 아래로 떨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울릉도의 존속을 위해서는 인구도 중요할 텐데 인구 정책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울릉도는 노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구 정책 홍보와 맞춤형 인구 교육 등으로 인식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출산, 양육 지원, 교육 환경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여 인구 이탈을 방지하고 내부 인구 증가와 외부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민의 전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농인 정착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울릉도를 방문한 도시민들에게 울릉군의 삶을 터전으로 홍보하고 이를 통해 기농을 목적으로 전입 오신 분들께는 농기계 구입비 지원, 저장고, 모노레일 설치 지원, 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울릉군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조례를 지난해 제정하여 올해부터 울릉군에 전입 오신 분들에게 전입 세대 지원금을 세대 수에 맞게 지원하고 울릉군에서 혼인신고 후 실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5회 기간 분할로 최대 500만 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장시간 말씀 들었는데 청취자들께서 울릉도를 예.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군수님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